히스로 공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비행기 엔진 소리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여행자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공항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이찬원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분위기와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 음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을 지나고 있었다. 이 행사는 한국 음악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이찬원은 그 자리에 초대된 몇 안 되는 해외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다. 평소라면 공항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동해야 했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입국하고 싶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으니까. 그는 VIP 라운지로 가는 전용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공항 내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구역으로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이찬원은 초청장을 확인하고 가방에서 여권과 행사 초청장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출입구 앞에서 그를 가로막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공항 보안 직원인 다니엘 카터였다. 카터는 이 공항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한 보안 요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며 특히 아시아인이나 중동계 여행객들에게 불친절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기로 유명했다. 그를 상대했던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검문을 강요하거나 불쾌한 발언을 던지곤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찬원이 출입구에 다가가자 카터는 팔짱을 낀 채 다가가며 그를 막아섰다. 여긴 일반 승객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심과 불신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응대했다. 저는 초청을 받은 손님입니다. 여기에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건넸다. 하지만 카터는 그것을 대충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어디서 프린트한 건 아닌지? 이찬원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여기 제 여권도 있습니다. 공식 초청장이고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카터는 여권을 건네받고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찬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시 코웃음을 쳤다. 음악 행사라고요?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당신이 무슨 유명한 아티스트라도 됩니까? 이 순간 이찬원은 이 상황이 단순한 부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대하고 있었다. 차별과 편견이 담긴 그의 태도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행동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씩 상황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몇몇 여행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일어나는 논란은 언제나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다. 그때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공항을 빠져나오던 중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이름은 엠마 콜린스, 영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기자였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이찬원과 인터뷰를 했고 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엠마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카터를 향해 다가갔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공항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카터는 그녀를 보고도 별다른 긴장감을 보이지 않았다. 보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YP 구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분이 확실하지 않네요. 엠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카터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이찬원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카터는 시큰둥한 태도로 어깨를 으쓱였다. 그렇다. 유명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엠마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은 세계적인 트로트 가수입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이며 여러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티스트예요. 한국 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수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그는 오늘 음악협회의 공식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겁니다. 카터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엠마의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이찬원을 알아보고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한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맞아요. 저 사람 이찬원이에요.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죠?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자 카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가벼운 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부안 절차를 무시할 순 없죠. 엠마는 한층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안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편견이 문제입니다. 서류도 제출했고 여권도 제시했어요. 그런데도 의심한 이유가 뭔가요? 그냥 이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공항 관계자 중 한 명이 상황을 보고받고 급히 달려왔다. 그는 바로 존 레이놀즈, 서울공항의 운영 책임자였다. 그는 한눈에 이찬원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캡틴 이찬원, 이런 신뢰를 범해 죄송합니다. 존 레이놀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카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군중은 더욱 큰 소란을 일으켰다. 이찬원은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불쾌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공항 전체가 이 사태에 주목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그저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서울공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비행기 엔진 소리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여행자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공항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이찬원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분위기와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한국에서 열리는 한 음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을 지나고 있었다. 이 행사는 한국 음악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이찬원은 그 자리에 초대된 몇 안 되는 해외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다. 평소라면 공항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동해야 했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입국하고 싶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으니까. 그는 VIP 라운지로 가는 전용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공항 내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구역으로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이찬원은 초청장을 확인하고 가방에서 여권과 행사 초청장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출입구 앞에서 그를 가로막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공항 보안 직원인 다니엘 카터였다. 카터는 이 공항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한 보안 요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며 특히 아시아인이나 중동계 여행객들에게 불친절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기로 유명했다. 그를 상대했던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검문을 강요하거나 불쾌한 발언을 던지곤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찬원이 출입구에 다가가자 카터는 팔짱을 낀 채 다가가며 그를 막아섰다. 여긴 일반 승객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심과 불신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응대했다. 저는 초청을 받은 손님입니다. 여기에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건넸다. 하지만 카터는 그것을 대충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어디서 프린트한 건 아닌지? 이찬원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여기 제 여권도 있습니다. 공식 초청장이고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카터는 여권을 건네받고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찬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시 코웃음을 쳤다. 음악 행사라고요?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당신이 무슨 유명한 아티스트라도 됩니까? 이 순간 이찬원은 이 상황이 단순한 보안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대하고 있었다.
차별과 편견이 담긴 그의 태도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행동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몇몇 여행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일어나는 논란은 언제나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다. 그때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공항을 빠져나오던 중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이름은 엠마 콜린스, 영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기자였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이찬원과 인터뷰를 했고 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엠마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카터를 향해 다가갔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공항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카터는 그녀를 보고도 별다른 긴장감을 보이지 않았다. 보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VIP 구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분이 확실하지 않네요. 엠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카터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이찬원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카터는 시큰둥한 태도로 어깨를 으쓱였다. 그렇다. 유명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엠마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은 세계적인 트로트 가수입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이며 여러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티스트예요. 한국 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수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그는 오늘 음악협회의 공식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겁니다. 카터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엠마의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이찬원을 알아보고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한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맞아요. 저 사람 이찬원이에요.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죠?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자 카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가벼운 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다. 이제 공항 전체가 이 사태에 주목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그저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 순간 공항 관리 책임자인 존 레이놀즈가 급히 도착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이찬원을 알아보고 즉시 사과했다. 캡틴 이찬원, 이런 신뢰를 범해 죄송합니다. 카터는 당황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향했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태도를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제 공항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이찬원은 이 일을 쉽게 지나칠 생각이 없었다. 서울 공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비행기 엔진 소리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 여행자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공항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이찬원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분위기와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 음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을 지나고 있었다. 이 행사는 한국 음악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이찬원은 그 자리에 초대된 몇 안 되는 해외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다. 평소라면 공항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동해야 했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입국하고 싶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으니까. 그는 VIP 라운지로 가는 전용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공항 내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구역으로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이찬원은 초청장을 확인하고 가방에서 여권과 행사 초청장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출입구 앞에서 그를 가로막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공항 보안 직원인 다니엘 카터였다. 카터는 이 공항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한 보안 요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며 특히 아시아인이나 중동계 여행객들에게 불친절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기로 유명했다. 그를 상대했던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검문을 강요하거나 불쾌한 발언을 던지곤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찬원이 출입구에 다가가자 카터는 팔짱을 낀 채 다가가며 그를 막아섰다. 여긴 일반 승객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심과 불신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응대했다. 저는 초청을 받은 손님입니다. 여기에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건넸다. 하지만 카터는 그것을 대충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어디서 프린트한 건 아닌지? 이찬원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여기 제 여권도 있습니다. 공식 초청장이고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카터는 여권을 건네받고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찬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시 코웃음을 쳤다. 음악 행사라고요?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당신이 무슨 유명한 아티스트라도 됩니까? 이 순간 이찬원은 이 상황이 단순한 보안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대하고 있었다. 차별과 편견이 담긴 그의 태도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행동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몇몇 여행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일어나는 논란은 언제나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다. 그때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공항을 빠져나오던 중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이름은 엠마 콜린스, 영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기자였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이찬원과 인터뷰를 했고 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엠마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카터를 향해 다가갔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공항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카터는 그녀를 보고도 별다른 긴장감을 보이지 않았다. 보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VIP 구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분이 확실하지 않네요. 엠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카터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이찬원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카터는 시큰둥한 태도로 어깨를 으쓱였다. 그렇다. 유명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엠마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은 세계적인 트로트 가수입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이며 여러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티스트예요. 한국 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수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그는 오늘 음악협회의 공식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이찬원을 알아보고 즉시 사과했다. 캡틴 이찬원, 이런 신뢰를 범해 죄송합니다. 카터는 당황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향했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태도를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제 공항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으며 이찬원은 이 일을 쉽게 지나칠 생각이 없었다. 공항 관리 측에서는 즉각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이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상황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서울공항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비행기 엔진 소리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 여행자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공항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이찬원은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분위기와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명예로운 음악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행사는 한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 관계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이찬원은 그 자리에 초대된 몇 안 되는 해외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다. 평소라면 공항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동해야 했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입국하고 싶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으니까. 그는 VIP 라운지로 가는 전용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공항 내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구역으로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이찬원은 초청장을 확인하고 가방에서 여권과 행사 초청장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출입구 앞에서 그를 가로막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공항 보안 직원인 다니엘 카터였다. 카터는 이 공항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한 보안 요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며 특히 아시아인이나 중동계 여행객들에게 불친절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기로 유명했다. 그를 상대했던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검문을 강요하거나 불쾌한 발언을 던지곤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찬원이 출입구에 다가가자 카터는 팔짱을 낀 채 다가가며 그를 막아섰다. 여긴 일반 승객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심과 불신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응대했다. 저는 초청을 받은 손님입니다. 여기에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건넸다. 하지만 카터는 그것을 대충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어디서 프린트한 건 아닌지? 이찬원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여기 제 여권도 있습니다. 공식 초청장이고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카터는 여권을 건네받고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찬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시 코웃음을 쳤다. 음악 행사라고요?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당신이 무슨 유명한 아티스트라도 됩니까? 이 순간 이찬원은 이 상황이 단순한 보안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대하고 있었다. 차별과 편견이 담긴 그의 태도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된 행동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몇몇 여행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일어나는 논란은 언제나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다. 그때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공항을 빠져나오던 중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이름은 엠마 콜린스, 영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기자였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이찬원과 인터뷰를 했고 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엠마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카터를 향해 다가갔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공항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카터는 그녀를 보고도 별다른 긴장감을 보이지 않았다. 보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VIP 구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분이 확실하지 않네요. 엠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카터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이찬원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그 순간 서울공항 관리 책임자인 존 레이놀즈가 급히 도착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이찬원을 알아보고 즉시 사과했다. 캡틴 이찬원, 이런 신뢰를 범해 죄송합니다. 카터는 당황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향했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태도를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공항 측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발표하고 카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SNS를 통해 이 사건이 급속도로 퍼지며 많은 팬들과 인권단체들이 공항의 대응을 주목했다. 이후 카터는 보안직책에서 해임되었고 공항 측은 이찬원에게 공식적으로 보상을 제안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찬원은 이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담담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하여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음악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침착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분명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결심했다.